복잡하게 얽힌 경제 이슈, 그 핵심을 명확하고 흥미롭게 풀어드립니다. 요즘 4월 5일 쇼크라는 말 들어보셨죠? 중동 분쟁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면서 이게 정말 현실이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오늘 이 문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전 국민에게 에너지 절약을 간곡히 부탁할 정도입니다. 이건 그냥 아껴 씁시다 하는 캠페인 수준이 아니에요. 사실상 위기 상황임을 알리는 신호탄인 거죠. 우리 모두가 대중교통을 더 이용하고 실내 온도를 조절하는 것처럼 수요를 줄이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를 막기 위해서 지금 당장 정부는 어떤 카드들을 만지작거리고 있을까요? 정부가 꺼내든 비상대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위험한 바닷길을 피해서 원유를 들여올 다른 길을 찾고요. 둘째, 한두 나라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수입선을 여러 곳으로 늘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가 쌓아둔 비상용 기름, 즉 비축유를 풀 준비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무려 70%가 중동에 묶여 있기 때문이죠. 이 정도로 깊게 의존하고 있는 구조를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입니다. 바로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라 등장합니다. 바로 미국이 아주 의외의 카드를 꺼내둔 거죠. 네, 미국 재무부가 제재 대상이었던 러시아와 이란산 원유를 임시로 구매해도 좋다고 허가해 준 겁니다. 이건 국제 유가를 어떻게든 안정시켜 보려는 고육지책이었죠. 한국 같은 동맹국들 숨통이라도 좀 틔워주려는 의도였고요.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교묘하고 위험한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허가라는 게 결과적으로 우리 정유사들을 아주 위험천만한 말 그대로 검은 거래의 세계로 밀어넣을 수도 있거든요. 바로 그림자 선단이라는 존재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름처럼 합법적인 규제나 보험의 감시망을 벗어나서 움직이는 말 그대로 유령선 같은 집단이에요. 합법적인 기업 입장에선 이런 배들과 거래하다가 해양오염 사고라도 터지면 책임질 방법도 없고요. 기업 풍판에 입을 타격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야말로 최악의 리스크를 떠안게 되는 거죠. 결국 이 그림자 선단이라는 변수 때문에 우리 정유사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깊은 딜레마에 빠져버렸습니다. 아니, 미국이 괜찮다고 길을 터졌는데 대체 뭐가 문제길래 우리 정유사들은 이렇게나 절실한 원유를 선뜻 사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현실적인 고민이 크게 네 가지나 있습니다. 첫째, 제재 대상한테 어떻게 안전하게 돈을 보내죠? 둘째, 미국이 내일이라도 갑자기 말을 바꾸면 어떡하죠? 셋째, 사고 나면 아무도 책임 안 져주는 그 유령선을 뭘 믿고 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가격 리스크입니다. 이게 아마 가장 치명적인 공포일 겁니다. 지금 당장 급해서 배럴당 $150라는 비싼 값을 치르고 원유를 사왔는데 바로 다음 주에 갑자기 평화협상이 타결돼서 유가가 $100 아래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막대한 손실은 누가 책임지나요? 고스란히 기업이 떠내야 합니다. 이건 정말 회사의 명운을 건 도박인 거죠. 결국 기업들이 겪는 이런 엄청난 불확실성은요, 돌고 돌아서 우리 소비자들의 지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이 그래프가 새로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예전에는 배럴당 60, $70가 기준이었다면 이젠 80, $100가 새로운 기준이 되는 고유가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주유소 기름값만 오르는 문제가 아니에요. 물건을 실어 나르는 트럭의 운송비, 공장을 돌리는 전기료, 모든 것의 가격을 밀어올리는 방아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국제 유가 상승분은 세금과 유통 과정을 거쳐서 약간의 시차를 두고 우리 동네 주유소 가격표에 정확히 반영됩니다. 당장 이번 주말에 주유하러 가시면 확 오른 가격을 체감하게 되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죠. 이 모든 상황이 만들어낸 아주 흥미롭고 정말 예상치 못한 국제적인 파장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이 정말로 원유를 구하지 못해서 발이 묶인다면 과연 어느 나라가 가장 뜻밖의 피해를 보게 될까요? 정답은 정말 놀랍게도 바로 미국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글로벌 공급망이 그만큼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자기네 나라에서 나는 원유는 수출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정작 비행기에 넣는 항공유 같은 정제된 기름은 수입에 의존하거든요. 그리고 그 항공유의 상당량을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사갑니다. 즉, 한국 정유사가 원유가 없어서 멈추면 당장 미국 여름휴가철에 비행기가 못 뜨는 항공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나 촘촘하게 연결된 세상에서 과연 한 나라가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진 위기로부터 완벽하게 안전할 수 있을까? 결국 에너지 안보라는 건 한 나라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전 세계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